네, 글로벌 투자자들의 온 관심이 FOMC 회의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FOMC 회의 이후에 대한 방향에 대해선 뚜렷한 흐름이 없는 만큼 지금 글로벌 증시도 혼란스러운 장세를 연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FOMC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모두 다 모른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물가 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조건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릅니다. 뭐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르겠고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저는 뭐 미리 예측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시크 포인트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용지표 쪽은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을 채웠는데 물가가 안 좋으니까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를 보시면 바닥을 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돌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소비자 물가 중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비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주택수요 지표가 계속 좋아지면서 향후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근데 이미 이 주택 가격이 2006년의 고점을 넘어선 지역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 가격의 상승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주택 가격이 좋은데다가 모기지를 올려버리면 뭐 주택 시장까지 죽으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고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이런 버블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조절해서 추가적인 요소수 공급을 막을 것인지 양면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한 시장이니까 현재 이런 물가의 추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지금 기준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연준은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과연 실질금리가 올라가느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 마이너스에 빠져 있었던 미국의 실질금리도 서서히 플러스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고 물가도 이제 서서히 반등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주요 가계들이 장기간 동안 디레버리지, 즉 부채를 줄이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느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챙겨봐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은 물가는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 안 하더라도 인상이 조만간 다가와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용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뚜렷한 방향성이 잡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충격이 클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미리 생각하고 가면 결국은 주식을 팔거나 더 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설레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난주까지도 미국 그 주식에서도 돈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신흥국 쪽 주식 쪽에서도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뭐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해당 대상국인 미국 펀드와 그리고 신흥국 주식에서 계속 돈이 빠지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재의 변동성은 좀 피해가겠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확실한 시장의 방향성이 보일 때 참여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괜히 설레발 쳐서 들어갔다가 뭐 잘 되면 이익을 더 키울 수 있겠지만 지금 어차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포지션을 과하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잘못되었을 경우 괜히 포지션 늘려놨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신흥국 채권 중에 지난 2009년 이후로 달러 베이스로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갔습니다. 신흥국들이. 그러면 이 달러가 환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달러 베이스의 채권들은 모두 환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스스로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긴축 기조로 돌아섰다라는 것만 확인이 돼도 최소한 외국인들이 강하게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주요국들의 최근에 주식도 안 사고 있고 채권 쪽에서는 7주 연속의 자금 이탈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한국 채권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위험 국가들에 대한 매도 압력은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머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금리 인상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달러의 긴축 그리고 달러 베이스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계속 상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증권, 그 주식과 채권에 대한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전반적인 하향 압력, 매도 압력은 아직까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빠르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미 투자 자금이 전반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도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 전략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우리들도 좀 더 좀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 많은 분이라면 저는 뭐 예전부터 한 2주일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비중을 최대한 줄여서 한 뭐 현금의 40% 이상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현금 100% 있는 사람은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 주식을 30%까지는 채우고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별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큰 줄기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면 이번 일주일 못 기다리겠느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설사 시장이 상승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라든지 확실한 변화의 모멘텀이 없다면 그렇게 크게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 FOMC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다면 가장 먼저 사야 될 것은 낙폭과대주들이 되겠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나마 살아있는 건 소비가 살아있는 거고요. 더 길게 보면 한 뭐 2, 3년 후를 본다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특히 AIIB와 관련된 1대1로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재나 산업재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글로벌 IT 종목들의 주가를 좀 비교해본 바가 있었죠. 애플과 LG전자의 주가를 비교했었는데 애플이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예약 판매 물량이 모두 다 동이 났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흐름들 속에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과 그리고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둘 중에 과연 뭐가 더 크냐를 비교해 보면 저는 7대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때 주가가 뭐 140달러도 넘어섰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애플의 주가가 순식간에 100달러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이 주봉 기준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물론 90달러대 찍고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나타난 조정의 폭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컸다라는 것은 그만큼 애플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애플의 최근에 이틀간의 반등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1차 물량 동났다고요? 한 2개월까지는 아마 굉장히 물량이 달릴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고 재고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초기에 이제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 애플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교체 수요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승부는 신제품 발매 후 한 2, 3개월 후부터 나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초기에 바꾸는 수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 자체가 소화되고 나서도 그 높은 가격의 애플 제품을 누군가 계속 살 것이냐가 핵심 관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이 유지가 된다면 한 뭐 1개월 이후부터 애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플의 전반적인 상승은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제품인 뭐 애플워치의 신제품이라든지 다른 신제품들의 추가적인 성공 여부가 나타나야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반등은 애플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고정적인 수요 이후에 얼마나 또 추가적인 수요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가 4만 원대를 이탈했다가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5만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LG전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LG전자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건 두 가지 시각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익 컨센서스가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환율 효과도 충분히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특히 이제 TV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쪽의 전반적인 수요가 원래 하반기에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대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PB 기준으로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니까 충분한 이제 단기적인 반등의 그 기운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LG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상승 추세로 복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G4 노트의 이미지로 추정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미 뭐 구글 이미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돌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별로 차별화가 없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가 없고 특히 지금 재료로 알려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AP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만약에 스냅드래곤 808이라면 스스로 이제 자기의 목에다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지금 이제 신제품들의 성능과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AP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아드레노 430과 같은 GPU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존 제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실제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이 새 제품 이름만 달고 나와서 화면만 2인치 키워서 우리 제품이 지금 새 제품이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과연 받아들여 줄까요? 이와 지금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은 앞으로도 중국에서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런 차별화가 없는 G4 노트가 잘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번에 그 IoT 제품 중에서 내놨던 것이 스마트 싱크 Q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이제 과거 가전제품에다 붙이면 이 안에 있는 센서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로 제어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IoT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표준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이 안에 통신 모듈 하나 달았다고 해서 또 센서 하나 달았다고 해서 그 IoT가 확산이 빠르게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스마트 싱크 Q를 달아도 모르고요. 아는 사람은 이런 거 없어도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LG전자 이 제품이 뭔가 뭐 혁신적이다, IoT의 뭐 수요 확산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침소봉대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지금 별로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와 일정 부분의 실적 회복에 따른 가수요 정도가 반등을 이끌긴 하겠지만 그 반등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반등시 매도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지금 뭐 낙폭과대나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함께 확인하시죠.